네, 아침에 들어온 뉴스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해 구파발 검문소에서 의무 경찰을 총으로 쏴, 물론 장난으로 하다가 그랬겠지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징역 12년이 구형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경찰이 효과적으로 범인 제압이 가능하면서도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총기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9년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이 보급되어 있는 389경 권총을 대체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프로파일러이시기도 합니다. 배상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389경 권총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총이고 그리고 일선 경찰들에게 이게 대부분 다 보급이 된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정확히 두 종류입니다. 스미스 에슨스에서 만든 389경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 사실은 두 종류인데 좀 큰 3팔이 있고 좀 작은 3팔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큰 전자죠. 큰 형태인데요. 네. 그건 이제 리볼버형이라고 해서 탄창이 아니라 이제 돌려서 탄화를 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서부형에서 보는 그런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러시아 룰렛 게임 할 때 뭐 이렇게 돌리는 그렇죠. 그거요. 네, 네. 이게 사실 문제는 사실 좀 무겁습니다. 총 자체가 무겁고 그래서 이제 쓰기가 사실은 곤란하죠. 왜냐하면 허리에 장착했을 때 무리가 많이 가고 요번에 문제가 되는 건 살상력이 좀 과도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보통 이제 하체 위주로 사격을 하는데 도망가는 무슨 피의자나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서 다리 쪽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로. 예, 주로 하체 위주로 하는데 관통할 정도의 살상력이 좀 큽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잠금 장치라고 하죠.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잘못 발사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또 대부분 40년 이상 된 총이라서 사용하기를 대부분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다른 권총을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건 이 권총의 성능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안전은 도외시하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새로 만든다는 권총은 그럼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게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건 살상력, 미국같이 총격전을 시내에서 벌일 일이 아닌 이상 보통 이제 살상력보다는 억지력 중심으로 개선돼야 되는 게 맞고 사실은 사용 보관 정비가 용이해야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82라는 게 사실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사용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미국 경찰이 쓰는 어떤 슬라이드형, 우리가 보통 459경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좀 슬라이드형이기 때문에 좀 총알이 막히거나 그럴 때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382를 많이 썼었는데 만약에 개선된다고 하면은 우리 보통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고무총탄이나 아니면은 이런 방식, 살상력을 떨어뜨리고 억지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개선돼야 될 거로 보고 일단 좀 가볍고 안전장치가 있는 방향.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많이 쓴 테이저건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기총이죠. 아, 네, 좀 기절시키는 거 잠시. 예. 근데 그거는 한 발밖에 못 쏩니다. 근데 만약에 한 발 쏴서 잘못 나가거나 오발됐을 경우, 그러면 다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단발은 아니면서도 살상력이 적은, 그리고 사용하기 좀 편리하고 수입 같은 것도 관리가 좀 편한 이런 방향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죠. 예. 또 너무 이제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대체 총기가 만에 하나 과격한 시위나 뭐 집회 있을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 그런 건 없을까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전에 또 뭐 시위 현장에서 뭐 치료약이 너무 과용되고 있다, 물대포가 뭐 남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에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경찰 장구는 원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고 그걸 다른 목적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음파 무기나 섬광 무기 같이 그러니까 흉악범 제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총기류가 뭐 시위나 집회를 하는 일반 시민들한테 사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갖고는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됩니다. 예, 원천적으로 그렇게 시위 현장 이런 데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인 문제도 필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통제 시스템의 문제겠죠. 법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의 해석을 바꿔가 경찰이 다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쓰는 경찰 장구에 대한
통제권을 경찰청장이 갖지만은 네. 만약에 이런 최소한 시민의 인권과 안전이 현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장구의 도입과 개조에 대해서는 네.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통제 자문기구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전제돼야 되는 또 보완돼야 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도 네. 어떤 자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경찰위원회 아니면 뭐 집회시위 자문 이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말하자면 실제적인 시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어떤 같은 자문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대체 총기 문제요. 치안을 좀 과학적으로 해보자 이런 데서 출발을 한 것 같긴 한데 과학적 치안이라는 건 그걸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과학적인 치안이라는 것은 네. 시민이 참여하는 치안이고 흔히 말하는 사람의 자질을 높이는 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은 뭐 어떤 신무기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비싼 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말하자면 시민의 신뢰가 먼저 쌓인 다음에는 그것에 따라서 어떤 그 무기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그것이 차선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경찰이 뭐 예산이 투명하고 어떤 신뢰 쌓일 수 있는 어떤 것을 도외시한 채 네. 무기만 먼저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차제에 이제 이 장구를 사용하는 총기를 사용하는 경찰관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과학적인 치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흔히 말하는 교육훈련 체계를 좀 더 예.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공상처리, 네. 뭐 경찰보험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시민들이 믿고 뭐 하여튼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은 경찰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그 이외에 도와줘야 될 것도 많지 않겠어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공상처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왜 제가 공상처리 말씀드렸냐면은 사실은 총기를 사용하는데 좀 꺼려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총기를 쓰게 되면 누가 다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죠. 사람이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그거를 누가 비용을 물어내느냐 쉽게 말하면은. 네. 그럼 그거를 정확히 엄격하게 아주 따져갖고 하면 경찰가 본인이 물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서 국가에서 경찰 보험이나 공제 같은 것을 확대해갖고 네. 물론 함부로 쓰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네. 어쨌든 과학적 기준을 만전해갖고 어떤 네. 기준 하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예.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119 소방관들의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똑같습니다. 같은 네, 맥락. 같은 거죠.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다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치료해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들도 그렇고 네. 경찰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네, 그거를 그럼 될 수 있도록 뭐 얘기를 하셔야죠, 여러분. 예, 지금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네,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 대한 움직임은 있는데 네. 뭐 순서가 밀리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네. 다른 형태 밀려갖고 근데 본질적인 얘기들이 참 도외시되고 있다는 거 네. 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가 그곳에 많이 있지만 그 경찰관들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이 또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이것도 중요하고 법적인 게 필요하다면 지금 뭐 국회 때도 안 되실 거니까요. 4.13 총선 끝난 저 20대 국회에 입법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하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프로파일러이시기도 한 배상훈 교수로부터 경찰 총기 개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들었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